제가 지금까지 가장 큰 수익을 본 땅은 제가 7배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몰카도 찍으시더라고요. 그 역세권에 어디 몇 번지가 들어온다는 거를 몰래카메라 찍어서 자기 이제 브리핑. 보통 기획부동산 직원들이 그렇게 좀 하신 것 같아요. 열자마자 그 냄새에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암모니아 가스 냄새, 이런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알고 보니까 안녕하세요, 대박 땅꾼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15년 동안 땅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수익을 본 땅과 가장 최악의 실패작인 땅, 극과 극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재밌게 한번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지금 수백 건, 다 정확히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그 많은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대부분 봤죠. 대부분이 봤는데, 근데 저희가 신인이 아닌 이상 저도 초기 시절 15년 전, 그때 한 2, 3년 동안은 저도 멋모르고 하다가 제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이 약간 공격적으로, 직감으로 하는 투자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멋모르고 제 소신껏 막 했는데요. 그래서 묶인 땅, 저의 또 뼈아픈 또 흑역사 2가 되겠네요. 저번에 제가 회사 생활 흑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땅 투자도 저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 가장 큰 성공 사례를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 좋게 일단은 성공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자를 많이 했던 서해안 쪽이죠. 당진에서 제가 수익을 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큰 수익을 본 땅은 제가 7배 정도 됩니다. 어떠세요? 7배 정도면? 오늘 방송에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리지만 지금 당진 땅에서 7배, 그리고 제가 한 5배 정도 수익 본 땅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한참 뜰 때 제가 이제 9억리라고 해서 실제로 9억 비슷하게 올라간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수익을 본 거고, 첫 번째는 당진 역세권 땅에서 제 애비를 봤는데요. 벌써 7, 8년 전입니다. 제가 투자를 한참 하던 시기죠. 당진역이 이제 새로 생길 때, 그때 당시 처음 갔을 때는 논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공사도 안 들어갈 때 저는 주민 공람에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항상 책이나 유튜브 때 말씀드린 게, 정보를 얻을 때 저는 주민 공람회, 공청회 이런 참석해라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는 여기가 당진의 합덕 역세권인데요. 합덕 읍사무소에 제가 실제로 가가지고 주민들과 섞여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제가 주민이 아닌데 이렇게 막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몰카도 찍으시더라고요. 그 역세권에 어디 몇 번지가 들어온다는 거를 몰래카메라 찍어서 자기 이제 브리핑. 보통 기획부동산 이제 직원들이 그렇게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자기 브리핑 자료로 써먹으려고. 왜냐면은 역세권 번지수를 일반적으로 안 알려주거든요. 그거를 뭐 당진 시청에 물어봐도 시청 직원들도 뭐 모르니까 안 알려주는 겁니다. 몰라서 안 알려주는 것도 있고, 알아도 안 알려주죠. 이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역세권에 몇 번지가 들어온다는 정보는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착공이 들어가면 눈에 보이니까 아는데요. 착공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착공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싸게 평당 그때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주고 산 게 지금 평당 7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7, 8년 보유하면서 지금 1년에 거의 2배씩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올라갔죠. 차근차근. 이 계획 단계, 착공 전 단계에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싸게 잡았지만 만약에 공사가 지연되고 최악의 경우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저는 묶였을 뻔했죠. 근데 저는 공청회에 가서 공청회에 공무원들이 들려주는 얘기를 갖고, 나라에서 해준 얘기를 가지고 제가 역세권에 동서남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합덕 당진에 이제 합덕이 이제 역세권이 공사하는, 지금은 당장 많이 하고 있죠.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여기가 딱 이 색깔도 딱 공사하는 게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전철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철역 바운다리 끼고 동서남북으로 투자를 이 역세권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위를 했는데, 포위를 한 요 안에 역세권이 요 점이면은 여기서 반경 이제 1km 이내권 투자를 지금까지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요 안에 투자하면서 안정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수익을 봤던 땅은 요 역세권에서 반경 이제 400m 정도 된 땅인데, 그게 지금 7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400m 이내는 평당 100짜리도 있습니다. 지금도 매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너무 가까우면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 역세권은
이제 너무 가까우면 강제 수용될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리를 좀 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400m에서 800m 사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 땅은 70만 원이지만 조금 거리가 있는 거는 한 50만 원대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땅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가 평당 10만 원 주고 산 게 계획 단계였는데 착공이 되면서 그게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 개통을 3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갑자기 오른 게 아니고 10만 원씩 꾸준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만 원 주고 산 게 착공하면서 30만 원,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공사되면서 50만 원, 좀 있으면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70만 원까지 올라간 거고, 저는 기대를 하는 게, 혹시 구독자님들은 제가 이 땅이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 혹시 기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땅이 제가 얼마 정도 돼야 만족을 할까요? 만약 개통되면 이게 얼마까지 갈까요? 지금 70만 원이 충분히 100만 원은 충분히 가겠죠. 그래서 저는 개통, 한 3년 뒤에 개통이 되면은 100에서 한 150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역세권에 투자하면서 가장 기대를 하는 거는 역세권에 포함이 돼서 이제 주거지 아니면 상업지가 되는 걸 기대하는 거죠. 사실 그거는 사실 저도 장담을 못 합니다. 저는 사실 대박을 바라면 역세권 포함돼서 여기가 주거지로 바뀌는 걸 대박을 바라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 딸랑 0만 들어오고 이 땅이 역세권이 안 되더라도 저는 충분히 역 개통 효과 때문에 가격은 어느 정도 1.5배에서 2배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투자하고 있고 제 주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역세권 주거지, 일종 주거지나 2종으로 된다 하면은 평당 300에서 뭐 400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10만 원 주고 산 게 40배까지 그렇게 될 날이 올지 안 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대는 그래도 하고 기분 좋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합덕역, 이게 이제 나중에 평택, 화성, 광명, 서울역과 신안산선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합덕역이 좀 뜨고 있으니까요. 이 소액 투자, 역세권에서 소액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합덕역을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의 가장 큰 성공 사례, 7배의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할 때가 됐습니다. 흑역사에 대해서 또 2가지 제 실패 사례인데요. 사실 저도 실패 사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실패 사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만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력으로 투자하는 곳이 부안이죠. 부안에 여기 보시면 창북리라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계하 면사무소 바로 앞에, 면사무소 앞에 제가 이 코너 자리, 이 사거리 4차선 대로변 코너 자리에 제가 투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냥 시골 농촌 도시입니다. 여긴 더 오래됐습니다. 2006년도 했으니까 지금 14년 전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 초보 때도 저도 한참 초기 시절 투자했는데, 지금 요 사거리 자리에 제가 4차선 대로변에 경매물건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대로변에 5천만 원 경매물건을 매입했는데요. 그 건물이 4차선 대로변 주거지이고 바로 상업지 옆에 있는 땅이었어요. 상업지는 뭐 그때 당시에도 평당 100이 넘었는데요. 제가 투자한 거는 바로 상업지 옆에 코너 자리에 끼고 있었습니다. 2종 주거지였는데요. 여기가 용도가 좋다 보니까 평수는 100평이 안 됐는데 그때 당시 5천만 원 주고 사실 저도 모험을 한 거죠. 그래도 여기 싸게 나왔고 상업지 옆이니까 나중에 미래의 상업지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또 건물까지 있어서 이 건물을 나중에 리모델링해서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자. 카페를 하든 음식점 하든 그렇게 꿈을 안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5천만 원을 주고요. 근데 이제 건물이 되게 지저분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건물을 활용하지 않은 폐 건물이었는데요. 그래서 청소를 하려고 제가 청소 도구 챙겨서 제가 다시 그 현장에 갔는데요. 막 청소를 하다 보니까 뭐가 이상한 게 밑에 맨홀 뚜껑 같은 게 보이는 겁니다. 뭐지 이거? 그래서 왜 건물에 이런 게 있지? 그래서 그 건물 맨홀 뚜껑이 또 잘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지인 도움을 해서 겨우 이제 성인 남자 2-3명 달라붙어가지고 겨우 열었는데요. 열자마자 그 냄새에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암모니아 가스 냄새, 이런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알고 보니까 거기가 주유소 자리였습니다. 주유소 자리였는데 건물 밑에 엄청나게 큰 기름통이 있었고 기름 찌꺼기가 있었고, 이게 일반 매물이었으면 당연히 매도인한테 찾아가서 이거 뭐냐 하소연했겠지만 이거는 제가 현장 답사를, 사실 저도 좀 약간의 꼼꼼하지 않은, 좀 제대로 분석 못한 제가 잘못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떠안고 제가 이걸 철거비 제가 어마어마하게 깨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거의 땅값만큼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나와서 제가 엄청난 손해를 봤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사실 이 경매물건도 5천만 원짜리 경매물건도
제 돈 1,000만 원만 있었습니다. 제가 4천만 원을 빚을 지고 산 건데 철거하는 비용이 한 4, 5천만 원, 4천만 원 이상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어떻게 빚을 안고 했기 때문에 제가 땅값이랑 또 그 철거비 또 그것도 빌려서 해서 이자비만 제가 그때 당시 한 200만 원 가까이 월급의 절반이 이자비로 나갔던 이것 때문에 제가 막대한 손해를 봤었는데요. 좀 그때 가슴 아파 좀 추억이 나. 그때 이후로 저는 삽을 가지고 다닙니다. 충격에 헤어나지 못하고 몇 번은 제가 삽을 들고 다녀서 혹시나 이런 이상한 땅이 있을까 해서 삽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항상 땅을 보실 때 딱 겉에만 보지 마시고 사실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보기 힘들지만 또 특히 경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누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땅 위에도 전봇대나 물론 전봇대는 이제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전봇대 무서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건축 허가 인허가를 득하면은 또 나중에 건물 질 때는 그 나라에서 한전에서 무료로 무상으로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송전탑이 근처에 지나간다 아니면 비행기끼리 지나간다 하면은 고층 그 건물 높이는데도 그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셔서 눈에 안 보이는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땅 위에 그런 제약이 없는지 그런 것도 꼼꼼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흑역사 제가 땅 산 5천만 원 산 거에 플러스 5천만 원이 더 들어갔다. 최악의 경우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 또 실패 사례 말씀드리면 다시 당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당진으로 올라가서 이번에 역세권이 아니고 성문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투자한 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또 주목하셔서 지금 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많이 받는데 맹지에 투자해서 실패 보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개발지 맹지. 개발지한 맹지는 뭔가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려요. 저도 이것도 10년 전에 제가 투자했던 사례인데요. 제가 이 땅을 맹지이기 때문에 평당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때 당시 10년 전에는 한 도로에 붙어 있는 게 평당 20이었는데 절반 가격에 나와서 제가 300평을 맹지를 이 성문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맹지를 샀는데요. 근데 아무리 주변에 개발이 되더라도 지금 여기 성문단지 앞에는 제가 보여드리면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죠. 그때 당시 10년 전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도 딱 그냥 요 안에만 이렇게 도로가 생긴 거지 이 주변에는 그냥 계속 맹지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맹지 산 게 물론 지금은 제가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5년 정도 부유하고 제가 30%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평당 10만 원 주고 산 거를 7만 원도 평당 7만 원도 못 받고 그러니까 3천만 원 주고 산 거를 제가 1,000만 원 손해보고 2천만 원에 판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 10년 전에 실수를 한 거죠. 이런 땅을 샀습니다. 이런 땅을 사서 저는 도로가 여기 바로 개발지에서 여기까지 150m밖에 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도로가 같이 날 줄 알았습니다. 뭐 도로가 안 나더라도 최소한 개발지 바로 100, 200m 앞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도로에 붙어있는 땅은 계속 올라가는데 맹지는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이 점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저는 맹지에 절대 투자하지 마라. 아무리 개발지 코앞이라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맹지를 제가 앞전에 유튜브 찍은 거 있죠. 영토를 넓히는 그런 영토 넓히는 거를 맹지를 매입해야 자기 땅 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자기 영토를 넓히는 용도로 맹지를 사셔야지 되는데 이렇게 그냥 맹지만 딸랑 사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이 점은 어디 전국 어디 뭐 전라도를 가든 경상도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마찬가지 공식이기 때문에 꼭 이 점 유의하시고 아무리 개발지 앞이라도 도로 없는 땅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도로가 있어도 건축이 안 되는 땅이 있기 때문에 꼭 투자하실 때는 시청에다 물어보셔가지고 건축이 되는지 여부는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장 수익 본 사례 그리고 최악의 사례 땅값만큼 손해본 사례도 말씀드렸죠. 두 가지 극과 극 체험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실패 사례 저처럼 똑같이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저처럼 수익 내는 뭐 7배까지 아니더라도 뭐 많이 최소 2~3배 이상 수익을 보시고 대박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버튼은 필수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